2024년도를 그냥 우승의 해로 딱 우리가 작정하고 네. 마치 두산의 첫 해에 김태형 감독이 우승했듯이 양석환을 돈을 써서 영입을 하고 김원중, 구승민 생각할 것 없이 영입하고 막강 전략을 구축해서 김태형 감독 영입 효과가 제일 강한 내년에 첫 해 우승하고 FA가 되는 김원중, 구승민 등은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FA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전준우 선수가 4년 47억 원으로 20일에 롯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행보라 놀란 팬들도 계실 텐데 박준혁 단장이 들어오고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단장님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다소 의외였습니다. 통상 보면은 이 FA 계약을 할 때 보면 구단과 선수가 이제 밀고 당기고 또 복수의 구단과 선수들은 접촉하면서 이제 그 눈치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빨리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계약 관련 소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20일 바로 나와서 그것도 1호로 나와서 정말 놀랐고요. 이번에는 롯데 구단이 저희 방송을 들었는지 네. 전준우를 잡으려고 작심을 하고 아주 그 전준우에게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했고 비단 이제 이런 협상은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도 상당히 그 당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음까지 샀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준우 선수가 크게 물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칭찬할 만한 거는 보통 이제 문어발처럼 여러 구단과 동시에 물밑 접촉을 하면서 만나는데 전준우 같은 경우는 다른 구단하고 접촉을 별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롯데 구단 관계자를 만났을 때 액수를 제시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는지 아니면 금액에 이 다소를 불문하고 네. 완클럽맨으로 남겠다고 작심을 해서 그런지 바로 사인하면서 신속한 협상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여지껏 보기가 힘든 그런 깔끔한 협상 과정으로 과거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준우를 잘 몰라서 네. 제시액이 많은 구단으로 손쉽게 갈 것으로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욱 더 군자 같지 않았나 네. 이런 의리가 생각, 있습니다. 의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하나 구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구단이라고 하는데 뭐 55억 원설이 이제 정설로 나오거든요. 네.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60억 원까지 제시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마 최악의 경우에 이제 마지노선을 60억 원으로 잡았고 한 55억 정도를 이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준우가 이를 마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그냥 이름을 남기겠다. 그래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금전 이렇게 쉽게 협상이 됐고 네. 금전 만능주의가 판치는 오늘날 요즘날. 믿기에 어려운 그런 그렇군요. 미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과 이제 뭐 2, 3억 정도 액수 차이에도 손쉽게 타구단으로 이적을 하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7, 8억 원의 만일 그 전제가 맞다면 55억이 예, 맞다면 하나에서 55억을 제시했다는 말이 맞다면 7, 8억 원의 차이를 넘어서 롯데자이언츠를 택했다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1억 원을 새 구장을 짓는데 희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준우가 먼저 구단 측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도 참 과거의 일반 야구 선수들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하고는 좀 달라서 오, 차이가 있네요. 예, 후배들에게도 오. 하나의 상당히 롤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날 보기 드문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편 뭐 우리가 실제 보면은 그 사실 몇 억 해봤자 이제 그 집도 옮겨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FA로 이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 구단으로 가야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음. 아이들 자녀들도 이제 학교도 옮겨야 되고 또 우리가 살면은 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시 그쪽에 가면 이제 새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죠.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도 있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 50, 40%가 세금이고 10%는 이제 에이전트 피니 뭐냐가 또 나가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얼굴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택하는데 전준우는 매우 생각이 깊고 상당히 현명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말대로 그는 진정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전준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한 클럽에서 처음 입단 때부터 프랜차이즈 스타로 쭉 있었기 때문에 미스터 롯데자이언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구단에서도 코치 감독까지도 할 수 있는 초석을 잘 만들어놨죠. 잘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이미지도 얼마나 좋게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더 이상 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겨놨고요. 팬들에게도 쿨한 이미지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도 사실 전준우가 4년 이상 야구를 하도록 편하게 조건도 제시했고 보통은 이제 나이가 37살이면은 뭐 2년 하자 해가면서 좀 사람을 이렇게 신경을 건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4년에 47억 하니까 뭐 전준우도 거기에 굉장히 뭐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은퇴하면 2년간 해외 지도자 연수를 보내며 드는 소요 비용이 일부를 대겠다. 이런 것도 구단이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전준우가 그러면 외국에 코치 연수로 갔다 오면은 롯데자이언츠에서 코치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안목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준우의 이번 계약이 임하는 자세를 높이 사고 구단 측도 이에 아주 화끈한 화답을 했습니다. 네. 구단에서도 투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투자였겠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지금 당장 타구단의 오퍼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짧게 보고 그때 순간순간 이익에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멀리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준우는 일찍이 나이에 비해서 좀 인생의 깊이가 있어 보인다고 봐야겠죠. 네. 이게 사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뭐 그 몇 푼 아닌 것 같고 옮겨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은 쉽게 하는데 뭐 높은 오퍼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 없죠. 예, 그건 뭐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뭐 어려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 저번에 방송을 할 때 예. 롯데자이언츠가 잡아야 할 선수로 이 예. 전준우 선수와 안치홍 선수를 꼽았잖아요. 예, 예. 전준우 선수는 롯데에 남았는데 네. 안치홍 선수는 하나로 이적행을 결정했습니다. 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네. 롯데에 남고 싶은 의지가 강했는데 네. 연봉액이 하나와 롯데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올해 주장 역할도 잘해준 안치홍 선수인데 이 네. 전력 손실이 크겠죠. 아무리 해도 있는 것보다는 크다고 봐야죠. 물론 뭐 지금 뭐 박승욱이도 있고 또 정대선도 있고 내야 그 수비진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흔들린다고 봐야죠. 안치홍의 역할이 컸거든요. 예, 예. 고승민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갑자기 또 엄청난 스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 뭐 셀러리 캡 때문에 자이언츠에서 그 전준우랑 동시에 잡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2호로 네.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마칠 줄은 몰랐고 의외였는데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빠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처음부터 한화 이글스가 그 72억이라는 정말 시장 예상가를 웃도는 그런 오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그런 금액을 줄 여지가 없다는 거를 자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셀러리 캡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협상을 하고자 하시고 할 게 아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졌자는 식으로 바로 한화에서 던진 파이널 카드를 수락한 거죠. 네. 예. 한화 이글스는 하여튼 작년에 그 양의지 선수를 두산 베어즈와 거의 비슷하게 153억인가를 제시했다고 그래요. 두산보다 오히려 1억이 더 많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찬혁 한화 이글스 사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제 양의지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두산 베어즈에서는 구단주 박정원 씨까지 나와서 양의지를 뭐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때 같이 이승엽 감독하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회유를 해서 사진을 찍혔죠. 예, 결국 두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갔죠. 그래서 2023년 내내 고전을 했던 그 쓰라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혁 단장이 그냥 아예 막 가성비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크게 저지른 것 안치홍으로.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는 한화 이글스가 마음 먹고 뭐 한 2-3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안치홍 말고도 한두 명을 더 낚아채려고 움직이는 그래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 그래서 일설에는 뭐 양석환 얘기도 들리고 네. 또 다른 선수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이런 일환 속에서 안치홍 선수가 1호로 영입이 됐고요. 롯데는 벌써 눈치를 채린 거죠. 롯데자이언츠가 금년도에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등 또 박세웅에게도 90억이라는 그걸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써서 이번에는 두 선수를 모두 잡기에는 셀러리 캡이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전준우와 안치홍 둘 다 잡을 수가 없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산을 다 끝낸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2명 중에 1명은 롯데가 놓칠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또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활용도로 보아서는 저 개인 생각이지만은 전준우 선수보다 안치홍 선수는 내야 수비가 잘 되니까 네. 그런 이 활용도 면에서는 또 나이도 젊고 나이도 적죠. 그래서 이제 안치홍 선수가 더 구매력은 있지만은 또 전준우 선수는 그 상징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준우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안치홍에게 달려들 거다 싶었는지 하나는 동시에 안치홍, 전준우, 롯데 FA를 다 끌어가려고 던진 겁니다. 이거를요. 네. 근데 롯데도 이제 두 선수를 놓고서 그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완클럽맨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전준우가 강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도 누차 강조했지만은 지난번 FA 계약 때 34억이라는 박한 대우를 하여 부담감이 이제 구단도 컸죠. 맞습니다. 너무 좀 박하겠다. 이건 그리고 팬들도 다 공감하더라고요. 팬들도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표했고요. 그래서 먼저 전준우에게 우선권을 두고 협상하는 중에 뭐 안치홍하고는 별 협상 테이블을 열기도 전에 하나에게 뺏겼다고 봐야죠. 롯데도 이제 이를 눈치챘으나 네. 뻔히 보면서 연봉 오퍼면에서 여유가 있는 하나와 경합을 할 수 없다. 그 느껴 울며 겨자 먹기로 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안치홍 선수는 좀 롯데에 잔류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도 그렇게 했죠. 사람이 네. 있는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여기 주장도 맡았고 또 부산 생활을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팬들도 좀 엄청 사랑했거든요. 좋아했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음. 타 구단 선수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또 그 연예인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팬들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게 타 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렇죠. 그게 롯데 부담일 팬들의. 수도 있지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예, 그 즐거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하나가 전준우에게도 뭐 55억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네. 6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 뇌피셜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부정하겠지만은 근데 전준우가 본격적인 협상도 하지 않고 너무나 빨리 롯데와 협상을 끝나니 네. 하나는 매우 이제 당황스럽죠. 이러다가 잘못하면 둘 다 놓친다. 둘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작년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네.
뭐 이것저것 따지고 밀당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일단 후한 오퍼를 하여 안치홍 선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초장에 흔들었다고 봅니다. 네. 안치홍도 뭐 아까 우리 이제 국 어나운서님 말씀대로 그 롯데 자이언츠에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롯데에서 제시할 걸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맥시멈 50억 정도가 아니겠나. 맥시멈. 그런데 72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니까 그냥 사인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그렇죠. 전준우는 명분을 찾았고 네. 안치홍은 실리를 택한 둘 다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면에서는 전준우 선수의 롯데의 빠른 계약이 그 하나를 말씀드린 대로 초조하게 만들어 그 덕을 안치홍 선수가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보았다고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아 있는 FA들은 더 이제 시장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이미 72억을 했기 때문에 뭐 타구단 얘기지만은 기아의 김선빈 이루수도 네.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자기는 또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또 기아도 굉장히 그 파문이 많을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롯데의 경우에 이제 두산의 양석환을 잡기에는 연봉 상한선이 신경 쓰이고 아마도 함덕주나 홍건희 등 중간 개투조 선수라도 잡으면은 그나마 투수 쪽으로.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경우 이제 새로운 대체 이루수 안치홍의 공백을 채워야겠죠.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승민이나 박승욱 또 신인 정대선 이런 선수가 맡아야겠죠. 근데 또 있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은 선수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얼마나 꾸준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지만은 잠시 동안은 이제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뭐 김선빈을 영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선빈이가 또 뭐 한 3, 40억 받고 롯데에 또 오려고도 안 할 거고요. 하여튼 롯데의 경우에 내년에도 이제 FA 대상인 김원중과 구승민이 있으니까 네,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선수 영입에 제한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 보면은 결국 김태형 신인 감독에게는 통상 있는 그런 큰 취임 선물이 취임 선물.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를 그냥 우승의 해로 딱 우리가 작정하고 네. 마치 두산의 첫 해에 김태형 감독이 우승했듯이 양석환을 돈을 써서 영입을 하고 그 뭐 김원중, 구승민 생각할 거 없이 영입하고 막강 전략을 구축해서 김태형 감독 영입 효과가 제일 강한 내년에 첫 해 우승하고 FA가 되는 김원중, 구승민 등은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주환이가 나오듯이 네. 그 FA 선수 중에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잘못 잡았다 싶으면은 2차, 3차 드래프트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야구 직설에서는 이 전준호와 안치홍 선수 둘 다 잡아서 김태형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네.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네네. 지금까지 나온 FA 소식은 이 전준호는 명분을 찾았고 네. 안치홍은 실리를 택했다. 예, 예. 이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